2025년 8월 3일 밤, 중국의 하늘은 이미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눌린 듯한 기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이은 폭우와 상류의 댐방류로 장강은 광기에 가까운 유량을 뿜어내고 있었고, 기상당국은 사상 최대급의 물폭탄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는 국가 방송에서조차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산샤댐은 안전하다는 관영 언론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73,800큐빅미터s라는 전례 없는 유입량이 이미 댐의 콘크리트 심장을 두들기고 있었고, 10개의 수문이 동시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은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위성 사진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대한 인공장벽이 자연의 분노를 억누르려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사형 집행을 몇 시간 늦추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8월 4일 새벽 2시 46분, 댐 하류의 감시 카메라가 이상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강변의 어부가 전한 증언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대지 전체가 흔들렸고, 그 다음 순간 귀를 찢는 폭발음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산샤댐의 중앙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400억 톤의 물이 단번에 해방되었습니다. 그 물줄기는 장강 하류를 초토화하며 단 60초 만에 베이징 외곽에 도달했고, 새벽의 도시는 아무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과 1분, 그것이 문명과 파멸을 가르는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했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구조대원들은 도시는 물 위에 떠있는 잔해와 시체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의 운명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뒤바뀌었습니다. 붕괴 직후의 물줄기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장벽이 도시를 향해 달려드는 듯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시속 120km에 달하는 물살이 교량과 건물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았고, 그 순간 콘크리트는 종잇장처럼 갈라지고 철골은 종잇조각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왕징대교와 북이완, 북사만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도시의 주요 간선 도로망이 끊기면서 모든 차량이 고립되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13호선은 불과 30초 만에 침수되었고, 승객 수백 명이 전동차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그대로 갇히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통신 인프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전력망이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주요 통신 기지국의 70%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연결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고, 일부 주민들은 건물 옥상이나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손수건과 손전등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구조 헬기는 강풍과 비바람에 막혀 제대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집계에 앞서 SNS와 해외 위성 통신을 통해 전달된 피해 영상들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층 높이의 빌딩이 하층부부터 무너지며 쓰러지는 장면? 도로 위를 뒤덮은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교사 수십 명이 발버둥치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면까지. 저는 이 영상들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초기 관영 보도는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문구를 반복하며 인명피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구조대원들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우리가 닿기 전에 이미 대부분이 떠내려갔습니다. 도시가 숨을 거두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증언은 곧바로 삭제되거나 검열되었지만 외부로 유출된 영상과 사진들이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홍수와 폭우는 자연의 힘이지만 이 참사가 이 정도 규모로 확대된 근본 원인은 인간의 오만과 정치체제의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산샤댐은 건설 초기부터 국제사회와 일부 중국 내부 전문가들에게 시한폭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거대한 인공구조물로 장강을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자연의 순환을 거슬렀고,
그 위험성은 수차례 시뮬레이션과 보고서로 경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비애국적 발언으로 몰아붙이며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붕괴 직전까지도 정부가 댐은 안전하다는 발표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위성 관측과 수위 측정에서 구조물의 변형이 감지되고 있었지만 주민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를 시도하는 주민들을 허위 정보 유포자로 체포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재난을 키운 인재의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중국의 정치 구조는 재난 상황에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의 체면과 권위 유지를 위해 불리한 사실은 가능한 한 늦게 혹은 아예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시간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붕괴 12시간 전이라도 전면 대피령이 내려졌다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시간을 숨기고 통제하려 했으며 그 결과 자연의 심판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인류가 자연과 맞서 싸우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구조물과 기술력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산샤댐은 중국의 기술력과 국력을 과시하는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 오만함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증명하는 흉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콘크리트에 새겨진 교만의 묘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번 붕괴 소식은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긴급 구호를 제안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는 이미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장강 하류의 오염수는 동중국해로 유입되어 한반도, 일본, 동남아 연안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융시장도 급격히 흔들렸고 중국 내 대규모 공장 가동 중단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생태의 대지진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의 인프라 붕괴가 전 인류에 파급력을 미치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재난을 남의 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산샤댐 붕괴와 베이징 침수는 인류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가? 인간의 오만은 늘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응징당합니다. 저는 이 비극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경고가 기록으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가장 빠른 재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